안녕하세요, 뿌앙입니다. 그럼 오늘은 아까 전에 하던 두 로봇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는 15971번이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어, 지금 약간 그 바람 소리 같은 뭔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이 설명 녹화할 때도 그렇고 지금 이제 코딩할 거 녹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는 이유가 노트북 팬 돌아가는 소리가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세요. 좀 시끄러워도. 이렇게? 그거가 크게 방해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약간 글씨가, 이거, 여기 관련 글씨가 조금 깨져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얘는 되게 깨끗하게 보이는데,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여기 코드를 적으면 조금, 깨끗하게 보이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것도 이해를 해주세요. 너무 못 볼 정도는 아닐 것 같으니까, 오케이? 그거 정도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바로 한번 해볼게요. 아까 문제에 대한 설명은 했으니까. 아까 전에 이거를 이제 변수 선언해야겠지? 근데 그 전에 코드 기본적인 것부터 입력을 합시다.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메인 함수도 만들자. 이렇게 하면 우선 완성이죠. 요게 항상 기본 꼴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어차피 dfs를 쓰겠다 그랬으니까 변수는 웬만하면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할게요. 이해될까요? 오케이. 처음에 여기를 nxy라고 선언하겠다 그랬죠? int nxy라고 선언할게요. 그때 주석 좀 달아줄게요. 맞죠? 주석 좀 달아줄게요. n은 뭐라 그랬지? 뭐였니? n이 까먹었네. 방이겠습니다. 주석을 달아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게 좀 편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x, y는 뭐였지? 두 로봇이 있는 방의 번호입니다. 두 로봇이 위치한 방의 번호다 이야기입니다. 이해될까요? 그 다음이 뭐였어요? 두 번째 줄부터 이제 입력해줘야 되지. 여기 입력해주는 친구들이 필요한데 이 친구들은요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해도 되는데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합시다. 이 친구 전역 변수 선언할 건데 아까 여기를 A, B, C 이렇게 선언하겠다 그랬죠? 여기도 int a, b, c라고 선언을 할게요. 이 a, b, c 이제 뭐 a, b는 뭡니까? 뭐라 그래야지? 그냥 방 번호죠. 어떤 두 선이 연결되어 있는 방 번호고 그때 얘가 통로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a, b는 방 번호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쵸? c가 이제 통로의 길이입니다. 이해될까? 이 통로의 길이를 이제 보통 간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용어도 알아놓읍시다. 별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쓸 거냐면 벡터를 쓸 거예요. 이해될까요? 벡터 모르시는 분들은 우선 그냥 넘어가시고 이런 거구나 라고 알아놓으시고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벡터라는 걸 써서 풀 겁니다. 벡터를 쓸 건데 벡터를 쓰면은 지금 빨간 줄 뜨는 거 보여요? 왜 빨간 줄이 뜨냐면 선언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얘는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STL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벡터를 이렇게 선언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를 페어를 여기 안에다 넣어 줄 겁니다. 왜 페어를 넣어 줄 거냐면 이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 이 방과 연결되어 있는 그 다음 방의 번호랑 그 통로의 길이를 묶어서 넣어 줄 겁니다. 이해될까요? 이걸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림판으로 미안하지만 그림판을 사용해서 조금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좀 엉망이어도 이해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이제 지금 예제 1번을 생각을 할게요. 예제 1번 생각해서 얘는 방번호가 5번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했을 때 그러면 여기 벡터 이렇게 벡터를 좀 이따 선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해서 여기를 0 글씨가 엉망이지만 이해해주세요. 한 칸이 부족하네. 4 5 글씨가 개발해버리네. 오늘따라 글씨가 좀 엉망이네. 이렇게 할 겁니다. 이해될까요? 이때 여기를 이제 여기 이제 이걸 이제 배열이죠. 배열의 이 번호를 벡터로 여기를 이제 벡터로 표현할 겁니다. 벡터로 표현해서 벡터 이름을 V라고 줄 거예요.
그 다음에 페어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기대로 할게요. 지금, 여기 방번호를, 여기 지금 방번호가 여기 지금 내가 여기 V라고 이름을 지은 곳이에요. 그때 1은 방 2랑 연결돼 있고, 그때 통로 길이가 1입니다. 이거를 이제 여기다 그려줄 거예요. 어떻게 그려줄 거냐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을 할게요.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숫자 2,1이라고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럼 뭐야? 앞에 친구는 연결된 방해 번호고요. 연결된, 귀찮으니까 안 적을게요. 연결된 방해 번호고, 이걸로 적을까? 연결된 방해 번호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원호, 다시 적어야겠다. 미안합니다. 다시 적을게요. 연결된 방해 번호를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옆에다가는 이제 옆에 이 친구는 거기다가는 이제 그때의 통로의 길이를 이야기해 줄 겁니다. 너무 실수가 너무 잦네요. 통로의 길이를 적어줄 거예요. 이해될까요? 별건 아니지만 이걸 이렇게 두 개를 나타내 줄 겁니다. 맞죠? 근데 이게 한 방향이었나요? 1에서 2로만 갈 수 있고 2에서는 1은 못 가나요? 갈 수 있었죠? 맞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니? 잠깐만요. 맞구나. 이해될까요? 근데 봐봐. 이게 단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에서도 1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지금 바로 이 친구를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이제 마찬가지로 2에서 1을 가는 친구도 여기다 바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2에서 1 가는 친구는 어떻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 앞에는 1이고 뒤에도 1인 거예요. 이해될까요? 계속해보자. 이제 여기 세 번째 줄 볼게요. 세 번째 줄 보면은 2번. 여기 앞에 여기 지금 얘가 방번호입니다. 여기 2가 지금 3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때 통로의 길이가 2네요. 그럼 여기다 적자. 이게 지금 3,2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도 그렇게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 친구는 이제 방 2랑 연결되어 있고 그때 통로의 길이도 2다. 이해될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보자. 네 번째 줄, 이 친구죠? 이 친구는 지금 또 3번 방이 지금 4번 방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조금 오르죠. 3번 방이 지금 4번 방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때 통로의 길이다가 3이다 이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도 봐야죠. 양방향이어서 그래요. 얘도 이렇게. 그때 얘가 연결된 방번호는 3번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때 통로의 길이도 3번이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줄 이제 확인하면 되겠다. 얘는 5번 방하고 연결되어 있는 친구죠. 이렇게 해서 5번 방과 연결되어 있고 그때 통로의 길이는 4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될까요? 그래서 얘는 4번 방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때 얘도 4번 방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될까요? 이거 실제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꼭 저거 그림을 그려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를 하려고. 하나, 둘, 대충 그릴게요. 셋, 넷, 하나 더 해야겠죠. 다섯 한다고 선을 이렇게 그을게요. 여기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다 방번호 1, 2, 3, 4, 5입니다. 그때 통로의 길이가 각각 1, 2, 3, 4죠. 1, 2, 3, 4. 근데 지금 방이 몇 번에 위치한다 그랬어요? 여기랑. 빨간색으로 할까? 여기랑. 여기에 지금 위치해 있는 거죠? 처음에. 그쵸, 문제. 여기 첫 번째 줄에 여기 나와 있었죠. 지금 1번 방과 5번 방이 연결돼 있다고. 그러니까 얘들은 뭡니까? 여기랑 여기랑 통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번 방에 있는 친구가 2번 방까지 가야 됩니다. 2번 방까지 이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최소 거리가 나오고, 그래야지, 아니다, 반대구나. 반대네요. 1번 방에 있는 친구가 4번 방으로 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최소 거리인 6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아까 전처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전체를 다 더한 다음에 가장 긴 거리인 4를 빼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답이 6이 나오겠죠. 실제로 여기 답 6 나온 거 보이죠? 이해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거를 실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코드를 이걸 어떻게 표현해? 그래서 나타내는 방법이 지금 왼쪽에 요거 방법입니다. 우리가 코드를 저렇게 오른쪽에 저 그림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될까요?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벡터를 쓰는 거고, 오케이? 그 중에서 얘들을 이렇게 두 칸씩 이렇게 넣기 위해서 페어를 써줄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 방번호가 0번이었기 때문에 얘는 안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하지만 안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이 그림을 좀 잘 이해하세요. 오케이? 그럼 이제 실제로 코드를 짜보자. 그래서 페어 아까 쓰던 거 여기를 이제 int, int를 할 거고 얘를 한 칸 띄워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를 붙였으면 C인의 꺽쇠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 코드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하고 V 한 다음에 문제에서 어떻게 돼 있었죠? n의 길이가 10만까지 가는 거잖아요. 얘를 그래서 10만으로 선언해도 되지만 저는 보통 10만 1로 선언을 합니다. 항상 말하지만 1 증가시켜주는 1 정도는 크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해될까? 이게 이제 방 번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방 번호를 이야기하고 그때 연결되는 또 다른 방 번호랑 통로까지 저장해 줄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줘야겠어요? 한 번 방문한 방은 더 이상 방문하면 안 되겠죠? visited라는 걸 선언해 줄 건데 얘는 항상 그거랑 똑같아야 돼요.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여기 이 노드랑 항상 요거랑 똑같아야 됩니다. 노드의 개수랑 똑같아야 됩니다. 그만큼 방문해야 되니까 얘는 이제 방문을 한 경우에는 1을 넣어줄 거고 방문을 안 한 경우에는 0을 넣어줄 거예요. 이해될까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대로 하자. 첫 번째 줄 이 친구를 다 입력하자. 그러면 cin n x y가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반복을 할 거예요. int i는 0부터 i는 n까지 n개죠? i 풀풀. 펜이 엄청 돌아가네요. 아마 녹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cin a b c죠? 근데 봐봐. 얘 지금 매번마다 계속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a, b, c는 변수니까 하나씩밖에 저장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방금 전에 쓴 이제 벡터를 사용해서 여기다 넣어줄 겁니다. 벡터 이름이 뭐였지? v였네. 그래서 va 점 pushback 하고 여기다가 이제 이 중괄호를 열어줄 거예요. 페어는 이 중괄호로 저장이 됩니다. 디버깅 해보면 실제로 나와요. 그래서 미안. 얘 n-1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얘가 5개였는데 입력은 4개고요. 얘가 9개였는데 입력은 8개밖에 안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방의 개수보다 연결되어 있는 통로의 개수는 하나 적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될까요? 그쵸? 문제에 그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문제에 적혀져 있었던 것 같은데 동굴의 통로는 n-1개가 한 줄씩 주어진다라고 적혀져 있었어요. n-1개여야 돼요. 이제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얘는 여기는 이제 b, c를 저장해 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v b.pushback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a, c를 저장해 줄 겁니다. 지금 요 두 줄을 통하면 이제 여기 내가 빨간색으로 표현했던 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기에 이제 얘들이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 요 포문을 이용해서 지금 그래프를 지금 표현한 거예요. 오른쪽에 요 그래프를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다라는 거를 알아놓읍시다. 이해될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DFS를 쓸 겁니다. DFS를 쓸 건데 아까 전에 설명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잠깐만
여기다가 이제 void dfs를 선언합시다. dfs를 선언할 건데 여기다가 첫 번째 거는 제가 int node라고 적을게요. 두 번째는 int sum, 세 번째는 int m입니다. 주석을 좀 달아볼게요. dfs 쓴 다음에 여기다 처음에 어떻게 적는다고 그랬었죠? 첫 번째 줄에는, 첫 번째 칸에는 노드 번호, 그러니까 방번호입니다. 방번호. 이해될까요? 두 번째 아규멘트는 이제 통로의 전체 길이의 합입니다. 마지막은 통로 길이 중 가장 긴 간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데 처음에 여기 방번호를 넣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방번호인데 어떤 방번호를 넣을 거냐면 시작하는 방번호를 처음에 적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저는 여기 x랑 y 중에서 저는 x부터 먼저 적을게요. 그래서 여기를 x라고 적어줄 겁니다. t가 아니라 x라고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통로 전체의 길이가 현재 얼마일까요? 0이어야겠죠? 계속 누적해서 통로 전체의 길이 합을 적어줄 거니까 여기는 0이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가장 긴 간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문제에서 보면 양의 정수란 세 개의 양의 정수로 분리해서 주어진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0 이하의 수는 절대로 주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통로의 길이는. 그래서 전 여기다가 그러니까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값 좀 작은 값이 0을 넣어줄 겁니다. 당연히 음수를 넣어도 돼요. 이해될까요? 오케이. 그럼 이제 DFS로 완성해보자. 저는 DFS를 처음에 이 DFS가 무조건 실행되면 방문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그때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당연히 방번호 노드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거를 1로 처리해주면서 이걸 이제 방문 처리를 해줄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복문 중에 이런 식은 처음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걸 할 거예요. 그 다음에 auto I, 그 다음에 v if 만약에 우선 적고 설명을 할게요. visited i.first를 한다면 그때 dfs 여기까지만 우선 적어줄게요. 이게 뭔 뜻이냐면요. 이 v노드는 뭡니까? 아까 전에 이 배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처음에 이 v노드는 지금 여기 노드가 지금 방번호였잖아요. 아까 이 그림을 보면 여기 들어간 이 친구들이 지금 전부 다 노드인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적으면요. 이걸 이제 범위 기반 포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이해될까요? 범위 기반 포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i가 인덱스를 가지는 게 아니라 이 v의 값들을 가지는 거예요. 즉, 첫 번째 v1은 이 친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친구 지금 제가 체크한 거예요. 두 번째 v2일 때에는 요거랑 요 두 개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i가 요 두 개를 전부 다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노드가 3일 때에는 여기 2,2랑 4,3을 전부 i가 갖고 있는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될까요? 네 번째, 노드 값이 4일 때는요. 3,3과 5,4를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노드가 5일 때에는 4,4를 갖는다는 이야기. 이해될까요? 근데 이 i가 이 v라는 여기 갖고 있는 걸 모두 다 갖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이 노드 값에 맞는 v를 전부 다 i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두 개죠,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 포문이 이 v 값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다 보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런 방식 알아놔야 됩니다. 그때 지금 내가 여기 i.first라고 적어놓은 거 보여요? 페어에서 여기 앞에 부분을 .first라고 표현을 합니다. 뒤에 부분을 뭐 어쩌고저쩌고 이 페어 이름에 first라고 표현을 해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페어 이름에 .second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친구들은 괄호를 붙이지 않아요. 이해될까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i가 뭐야? 이 v노드의 값을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일 때에는 지금 i가 이 친구들이 이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앞에 있는 방의 번호였었죠? 아까 전에 방의 번호를 알고 싶으면
얘를 i.first라고 적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셈으로 표현한 이 부분은 i.second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야? 여기다 i.first를 적은 이유는 뭡니까? 얘가 지금 방번호였잖아요. i.first가 지금 방번호예요. 방번호. 앞에 부분이니까 first 부분이 방번호였었죠. 아까 전에.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방번호인데 얘가 방문을 현재 느낌표 안 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이렇게 안 적고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방문을 안 했을 때 0으로 표현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한 번도 방문 안 한 경우 이렇게 적다 그냥. 방문 안 했을 때만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방번호 처음에 적어야 되니까. 방번호 뭡니까? i.first죠? i.first. 그 다음 컴마. 그 다음 뭐 해줘야 돼요? 통로 전체의 길이 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결된 이 통로의 길이, 현재의 통로는 썸이죠? 통로의 이제 누적 합은 썸인데, 거기다가 이 i.first랑 연결된, 지금 현재 노드인, 아까 전 x랑 최초, 그 다음 i.first랑 연결되어 있는 거를 더해줘야 되니까, 그 통로는 i.second겠죠? i.second를 더해주고, 마지막은 통로의 간선 중 가장 긴 걸 구해야 되잖아요. 전 여기서 max 함수를 쓸 거예요. max 함수를 쓸 거고, 그때 길이는 m. 여기 주어져 있는, 현재 여기 주어져 있는 이 m과 그 다음에 i.second랑 이렇게 비교해 줄 겁니다. 라고 세미콜론. 이해될까요? 최초의 m은 여기 주어진 0입니다. 이해될까요? 근데 여기 빨간 줄 뜨네. 왜 그러냐면 추가해 줘야 돼요. 자, 코드 알고리즘을 추가해 주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빨간 줄 사라졌죠. 그러면 이제 맥스 함수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m과 i.second 중에서 가장 긴 거가 다시 m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괜찮기는 한데 페어는 원래 추가해줘야 될 게 있어요. 원래는 샵 include utility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이해될까요? 원래는 필요해요. 근데 요즘은 안 써도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최초에는 원래 utility를 추가해주는 게 맞습니다. 저는 혹시 모르니까 utility를 추가해줄게요. 이해될까요? 이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DFS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이해될까?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해야 되는 게 DFS는 웬만하면 탈출 조건을 마련을 해줘야 돼요. 지금 봐봐. 여기 지금 언제 탈출하는 조건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언제 탈출해줄래요? 언제 탈출해줄까요? 노드가 Y에 도달할 때 난 스탑을 해줄 거예요. 이해될까요? 이 친구가 이제 탈출 조건이다. 이해될까? 그래서 어떻게 적을 거냐면 난 여기다가 이제 출력을 해줄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가 어떻게 해준다 그랬죠? 전체 통로의 길이 합해서 통로의 길이 중 가장 긴 간선을 빼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기억납니까? 노드 Y에 도달하는 순간 그때 이 통로 전체 길이 합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긴 통로의 길이가 나올 겁니다. 그때 마침 썸과 m이라고 변수도 잘 저장을 해놨네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cout 썸에서 m을 빼줄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스탑을 해줘야 되니까 리턴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종료가 되겠죠? 이 DFS가 이해될까요? 물론 이 썸과 m을 따로 전역 변수를 선언해서 여기서 계속 계산해 준 다음에 여기서 cout을 출력을 해도 돼요. 그러면 그때 여기 들어가는 파라미터가 확 줄겠죠? x 하나만 들어가면 될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얘를 그래도 실제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실제로 되나? 한번 실행시켜 보자. 이렇게 복사해서 넣어볼게요. 아이고 얘 왜 없니? 미안해요. 실수했습니다. 하면 6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얘 복사하면 14 나오죠? 우선은 다 된 것 같으니까 한번 제출해 봅시다. 제출해보자. 여기다 이렇게 복사하고 제출하면 이렇게 느리면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100점 나왔다. 이해될까요? 되셨습니까? 네, 이거 천천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코드가 굉장히 짧습니다. 지금 50줄도 안 돼요, 코드가. 그쵸? 굉장히 짧죠?
이해될까요? 심지어 변수를 다 이렇게 따로따로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짧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끝! 아, 미안합니다. 지금 하나 못 빼먹었네, 설명하다가. 오토 설명을 빼먹었어요. 여러분들 오토를 처음 보는 친구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이 오토는 간단합니다. 지금 V노드를 여기로 받아와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V노드가 그러면 인트로 받아오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 빨간 줄 뜨는 거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적혀져 있죠? std pair int int에서 int로는 적절한 반환 변수가 없습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지금 뭐야? 이 i의 데이터 타입과 V노드의 데이터 타입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해줘야 되지? 페어로 해주면 되나요? 이렇게 해주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왜냐면 V노드 값이 아까 이제 뭐였었어? 두 개씩 들어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즉 이 페어 인트 인트란 말이에요.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i는 요 값을 적어줘야 됩니다. 근데 매번마다 지금 이렇게 맞춰주는 게 굉장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론 얘처럼 지금 여기가 뭐 아까 틀려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나와가지고 요거를 맞춰줘야 된다고 했을 때 적혀져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쵸? 근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를 오토라고 적으면 알아서 이 i 값에 들어오는 i 값에 들어오는 이 데이터 타입으로 오토가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을 해서 i를 이 v노드랑 같은 데이터 타입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실제로 오토만 쓴 친구들도 있어요. 코딩을 할 때 오토만 쓰고 int 타입이라는 거 뭐 이런 거 아예 안 쓰고 오토 타입으로 진행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오토는 그냥 자주 쓰시는 마시고 요렇게 이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항상 오토 사용해도 상관없는데 웬만하면 데이터 타입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해될까요? 오케이. 진짜 끝!